빵값이 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빵집 가서 저도 이제 뭐 살 때 통신사 할인 같은 거 안 하면은 이거 집었다가 좀 놓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빵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붕어빵, 뭐 호떡 같은 밀가루가 들어간 그 길거리 간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빵값이 오르는데 그 이면에 기업들이 뭔가를 담합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밀가루 업체 7곳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조 9천억 원 상당, 또 설탕 업체 3곳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조 2천억 원 상당의 담합을 단행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각각 조 단위로 담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밀가루 업체들 밀가루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 등을 논의해서 최대 42% 가격 인상 결과를 초래했고 설탕 제조사들도 사실 이 설탕 제조사들이 설탕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역시 최고 66.7%까지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가격이 오를 정도 그 값이 5조 9천억, 거의 6조대. 설탕은 3조 2천억 원대. 이렇게 서로 짬짬이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안 걸리게 조심하자. 뭐 이런 대화도 오갔다면서요. 담합은 사실 그 결과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기업의 이득이 귀속되지만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합 과정에서 여러모로 공모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담합에 관여한 회사들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으로 표현하면서 공선생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연락을 좀 자제하자라는 대화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을 정리하는데 너로 정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회사가 끝까지 돕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모의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세 개 회사가 가격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의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1,5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동시에 올리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각자가 다른 전략을 취하자는 모의를 이어나갑니다. 어떤 회사는 가령 구매사에 2,000원 인상을 통보하고 500원 깎아주고 또 어떤 회사는 같은 구매사에 1,800원을 인상해주면서 3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 결국 1,500원 올린 건 1,500원 똑같잖아요. 올린 건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모의를 이어나간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면 또 티날까 봐 공선생이라고도 하고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이제 유화책을 또 펴고 이 좀 티날까 봐 이제 가격도 이렇게 차등을 좀 두고 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정 경쟁 행위인데 매출액의 10% 내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 법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하고 매출액의 10% 과징금.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 만큼 다소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과징금이 다소 강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과징금은 사업자인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일종의 행정 제재라 실제로 이 담합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설탕 담합업체 전직 임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상당한 수사 실적을 거두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필품에 대한 담합 관련 사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수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합한다는 게 상당히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이게 근데 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걸렸더라고요. 규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키가 있었을까요? 담합이 적발하기 이렇게 어려운데도. 담합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모의가 이루어지는 행위라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도입돼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데 담합 등 범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내가 담합을 했어요라고 알아서 신고를 하면 좀 면해준다. 그렇습니다. 이 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공정위에 관련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순위 리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10% 감경,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2순위 리니언시 신고 회사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압수해달라고 명시했는데 아마 누군가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서 내부 사정을 고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담합이라는.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감면을 한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CJ 제일제당이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설탕 담합에도 관여하였고 밀가루 담합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양쪽에 다요. 그런데 설탕 담합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직 본부장이 구속되게 이르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밀가루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도 검찰 조처와 관련된 리니언스 제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데 1순위 리니언스 신고 회사에게는 기소를 면제해주고 2순위 리니언스 신고 회사에게는 형량 절반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CJ 제일제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밀가루 담합에 관한 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낮출지언정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리니언스 제도로 인해서 대규모 담합을 해놓고 일부 처벌을 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저가 생긴 거는 상당히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범죄다 보니까 이런 제도라도 자구책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맞습니다. 개념인가 봅니다.